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워런 버핏. 이 워런 버핏이 창업을 한 전설적인 회사, 세계 최대의 투자 전문 회사 버크셔 해스웨이의 연례 주총이 지금 막 끝났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뉴욕 증시 상장사 수천 개가 동시에 연례 주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간의 관심은 온통 버크셔 해스웨이란 회사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총이 열리는 이 현장, 무려 7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거대한 체육관, 꽉 찬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대부분의 지금 뉴욕 증시 상장사들은 주총을 뉴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아주 독특하게도 저 중부 시골 한복판인 네브라스카 오마하에 전원 모여다가 전통적으로 이곳에서만 주총을 하고 있거든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데도 엄청난 인파가 모여듭니다. 제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할 때 이 버크셔 해스웨이의 주총에도 여러 번 참석했는데요. 여기 가려면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고 가야 되는 굉장히 오지 중에서도 오지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나? 그만큼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 회사는 투자 전문 회사잖아요.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주주들로부터 돈 받아서 그 돈으로 투자하니까, 세계 최대의 투자 전문 회사니까 과연 이 투자 전문 회사는 주식 투자해서 또는 채권 투자해서 얼마나 돈을 벌었냐, 그게 관심이고요. 또 어떤 종목에서 얼마를 잃고 어떤 종목에서 얼마를 얻었는가, 이것도 관심이죠. 특히 올해는 워런 버핏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워런 버핏이 지난 1월 달에 공식 은퇴를 했거든요. 후계자를 선정을 했는데 그 후계자 이름이 그레그 에이블이라는 분입니다. 그레그 에이블이 올해 주총을 처음 주재했다고요. 그러니까 관심은 더 뜨겁죠. 자, 이 워런 버핏 이후에 새로 경영권을 맡은 그레그 에이블이 제대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관심이 집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공식 표지판인데요. 공식 표지판에 보면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올라 있습니다. 왼쪽이 워런 버핏이고 오른쪽이 그레그 에이블이라는 후계자입니다. 자, 여기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워런 버핏이 단상에 앉은 모습이 나와서 많은 주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은퇴했는데 왜 단상에 나왔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AI로 조작된 딥시크 조작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누가 올렸느냐? 버크셔 해스웨이라는 회사에서 올렸습니다. 주주들 깜짝 놀라게 해주고 또 워런 버핏이 은퇴했다는 사실을 역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여러 가지 몇 말씀 하고 난 이후에, 자,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딥시크에 의한 가짜였습니다 하고 저는 물러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화면은 그 다음 이쪽을 비칩니다. 자, 이게 지금 올해 95세의 워런 버핏의 모습입니다. 이분 지금 청중석에 앉아 있죠. 청중석에 다른 주주하고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자, 승계가 그레그 에이블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이블이 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투자자들, 주주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워런 버핏에 훨씬 더 많이 모아졌습니다.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단상에 회의를 주재하는 새 CEO 그레그 에이블보다는요, 저 청중석에 앉아있는 워런 버핏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 인터뷰 내용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작심한 듯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자, 가장 관심을 끌었던 얘기가요. 지금은 주식 투자할 때 아니다. 주식 투자 지금 멈춰라. 자, 주식 투자 계획하고 있을 사람은 당장 그만두라. 강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도박장 같다. 역사 이래 이런 적이 없었다. 큰 어떤 그 갬블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장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느냐. 아주 엄중한 경고를 쏟아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뉴욕 증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식 투자는 초단기가 횡행하고 근본도 없는 투기도 아닌 도박이다. 도박판에 자칫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한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버커셔가요. 작년에 주식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많은 주식을 처분해서 주식 보유량 잔고는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주식을 팔았으니까 이 현금성 자산은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기보다는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더 많이 늘렸다. 왜 그랬을까? 워런 버핏은 자, 이렇게 투기판은 한번 무너질 수가 있다. 그 무너졌을 때 가격이 떨어지면 살려고 나는 현금을 모아두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투자회사 오너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버핏과 식사 함께 하려면 246억 원, 이게 경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마다 달라집니다.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 246억을 내더라도요. 그동안에 버핏과 점심을 했던 사람들, 이 돈이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본전 뽑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워런 버핏이 워낙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가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이분이 만나서 전해주는 얘기를 듣고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이 따라 투자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러는데요. 워런 버핏이 투자의 가이드, 능력이 있었던 것도 하나의 포인트겠지만은 그보다는 이분이 직접 투자를 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워런 버핏의 스승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분입니다. 언제적 스승이냐? 워런 버핏이 MBA 과정을 뉴욕에 있는 콜ум비아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때 벤자민 그레이엄 박사를 만나면서 주식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두 양반이 합쳐서 가치 투자의 새 영역을 열어갑니다. 이른바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주가 수익 배율, 순자산 가치 배율 또는 배당 이익률 이런 것들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한 인물이 벤자민 그레이엄이고 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이론에 따라 주식 투자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분이 또 바로 워런 버핏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워런 버핏이 지금 경고하고 있다고요. 이게 수영장, 이분의 유명한 얘기, 2001년에 미국의 닷컴 버블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얘기 다시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수영을 할 때는 옷을 벗고 있으나 또는 옷을 입고 있으나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왜냐? 물이 첨벙첨벙 넘치기 때문에요. 그런데 수영장 물이 빠지면 발가벗고 있는 사람 그때 드러난다. 수영장 물 빠지면 폐가 망신 당하는데 지금 수영장 물이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현 상황은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
좀 조심하자. 자기 자신도 지금은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현금성 자산을 더 늘려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주가가 대폭락할 때 패닉 상태가 올 때를 기다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워런 버핏 올해 95세잖아요. 1930년에 네브라스카 오마하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증권회사 사장까지 했던 분이고요. 나중에 증권시장 CEO를 거쳐서 연방 하원 의원, 네브라스카 오마하에서 국회의원까지 한 인물입니다. 자, 이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11살의 나이에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는 네브라스카 대학이라는 현지의 주립대학을 나왔는데요. 본인의 회고록에 따르면 하버드 어플라이 했다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방에 자기 고향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게 낫다 해서 선택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MBA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핏 파트너십이라는 회사를 1956년에 설립해요. 이때가 일약 26살 때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본격적인 전업 투자자의 행보를 시작을 했는데 버커셔 해스웨이라는 회사는 원래 버커시라는 회사 따로 있고 해스웨이라는 회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섬유가 뜨던 시절에 굉장히 큰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산업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완전히 망해가던 회사, 그 망해가는 회사를 인수해서 합병시키면서 워런 버핏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섬유회사에서 투자 전문회사, 이제 지주회사로 변신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가이코란 보험을 투자하기 시작해서 보험은 거래 고객이 엄청나게 많고 또 보험은 일반 제조업 상품하고 달리요. 보험료가 많이 들어오는데 보험금 지급은 사람이 죽어야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투자 지주회사로서는 그 보험금 자금을 투자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처음에 보험회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을 대량 매입해서 지금도 연세가 100살에 가깝지만 매일같이 코카콜라 먹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대 주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엄청난 기부,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도 하고요. 애플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동업자인 찰리 먼거가 사망한 이후에 이제 나도 그만둬야 되겠다 해서 그레그 에이블에게 경영을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이 워런 버핏은 투자자 대주주일 뿐이고 현재 경영은 그레그 에이블이 합니다. 따라서 그레그 에이블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자, 버커셔 해스웨이라는 회사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지주회사고 투자 전문 회사고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를 승계한다 이러는데 최고 경영자가 지금 이미 그레그 에이블로 바뀌었다. 주식 포트폴리오 가치가 3,270억 달러고 현금 보유액 509억 달러. 거대한 회사입니다. 자, 문제는 그레그 에이블이 올해 주총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자, 버핏의 후계자 그 에이블이 첫 연례 주총을 주재했는데요. 버커셔 해스웨이는 현금 590조 원을 비축하고 있다. 이 현금 590조 원이라는 금액은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27조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가 재정 규모에 버금가는 엄청난 돈입니다. 자, 이것을 일부러 현금을 늘렸다.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맞췄는데 기회가 오면 매수할 리스트를 작성해 뒀다. 그러니까 이 돈 빼서 사업을 그만둔다는 게 아니고 주식 투자하는데 언제 사느냐. 기회 오면, 기회라는 게 주가가 떨어지면 시장에 패닉이 오면 그때 사겠다.
그때가 언제냐? 시중의 관심, 주주들의 관심은 여기에 굉장한 초점이 모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레그 에이블 굉장히 미남자죠. 1962년생이니까 워런 버핏보다는 훨씬 젊습니다. 캐나다 출신인데요. 더더군다나 이분이 노동자 계층 가정에서 성장해서 원래 배달꾼 했습니다. 그러다가 캐나다 엘버타 대학에서 회계학 전공했고 CPA 자격을 따서 PwC의 회계 전문가로 기업 분석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PwC의 고객이었던 칼 에너지를 분석하다가 이 회사가 이제 미드 어메리칸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니까 이 회사에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회계 전문가가 원래 제3자로서 기업의 격리 또는 재무 분석만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분은 대단한 친화력 등을 인정받아서 주주들에 의해서 미드 어메리칸 에너지의 CEO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커셔 해스웨이의 워런 버핏이 미드 어메리칸을 사거든요. 사면서 같이 들어온 거예요. 특히 이 워런 버핏이 에너지 회사, 석유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주위의 측근들, 후계자들이 있었지만은 이 그레그 에이블에 대해서 후계자로 낙점을 찍은 것이죠. 자, 지금 이 워런 버핏은 본인이 자녀도 있고 부인도 있고 이런데 가족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그레그 에이블이라는 전문 경영인을 영입을 했다. 그런 점에서도 경영권 세습, 재벌들, 우리나라 특히 재벌들 아들에게 물려줬다가 특히 능력 없는 아들에게 물려줬다가 회사를 망치는 그런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는 다른 역시 미국식 전문 경영의 시대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분의 말. 자, 네브라스카 오마하에 열린 버커셔 연례 주총에서 시장에는 반드시 혼란이 온다. 시장 혼란을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우리가 행동할 기회고 이미 적절한 가격에 매수할 후보 기업 리스트도 보유하고 있다. 자, 우리도 이 매수할 후보 리스트 구매 리스트를 확보했다가 워런 버핏과 함께 그레그 에이블과 함께 사 들어가면 큰 이익을 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분의 이력은 말씀드린 대로 회계사로 시작해서 회계 감사를 하다가 지금 결국은 워런 버핏의 스카웃이 돼서 이 회사를 끄는 거대한 중심 인물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올해 주총에서 한 얘기들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버커셔 해스웨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그레그 에이블의 발언들입니다. 자, 현금 509조 쌓아두고 있는데 서두르지 않고 시장에 패닉이 찾아오면 모두가 공포에 질려 매물을 던질 때 그때 이 실탄을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다. 우리 이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 철학은 버핏의 유산은 특정 인물이 아닌 시스템에 녹아있다. 이 얘기는 결국 버핏의 경영 철학을 그대로 승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에너지 부분이 유리한 이유.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우리는 이런 거 하지 않는데 그러나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에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거 아니냐. 그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전력 수요가 계속 늘 거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 주가가 잘 될 것이다 해서 우리는 에너지에 투자한다. 자, 지금 석유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레그 에이블이라는 사람 자체가 본인이 에너지 출신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직 문화에 대해서는 분권화, 그 다음에 투자자하고 소통하는 거 이런 것도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힐 수가 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이 버커셔 해스웨이는 어느 종목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느냐? 애플이 워낙 덩치가 크니까 많이 팔았어도 현재 지분으로서는
이 버크셔 해스웨어의 총 투자 금액 중에 애플에 가장 많은 주식을 지금 사두고 있습니다. 2등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카드 회사, 3등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4등이 코카콜라. 자, 그리고 이 쉐브론이라는 석유 회사, 여기에 7.2%. 그다음에 옥시덴탈이라는 회사, 여기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최근에는요, 알파벳이라는 회사의 주식 비중이 절대역은 적지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공지능의 새로운 성자가 된다. 자, 기회가 되면 이 버크셔 해스웨이의 포트폴리오 비중 변화 100대 기업 한번 따로 영상 올려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은 하워드 버핏이라는 분, 미국 연방 하원 의원까지 했고요. 어머니가 버핏인데, 자, 이분이 수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수학의 길을, 유전자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배우자가 수잔 톰슨인데 이분은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먼저 돌아가셨죠. 그리고 2006년에 현재의 그 부인과 살고 있습니다. 그 자녀로서는 수잔 앨리스와 두 아들이 있는데요. 자, 이분들은 기업 경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수잔 앨리스는 아동복지 전문가고요. 장남인 아들은 그레이엄은 식량 안보 농업 전문가, 차남 피트 안드루는 음악 인권 운동가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주식은 상당 부분 갖고 있는데 경영에는 완전히 참여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는 CEO가 오나의 하나의 수족, 비서 같은 역할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CEO가 되면 사실상 그 CEO가 모든 회사를 꾸려가는 새로운 오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도 미국식 경영권 승계, 이것이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오른쪽에 나오는 게 지금 버크셔 해스웨어의 연례 주총에서의 기업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여기서 여러 실적들, 그러니까 매출, 이익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무튼 이 워런 버핏은 현재의 주가 상황을 상당히 과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워런 버핏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은 가치 투자고요. 가치 투자 관점에서 PER 지수, PBR 지수, ROE 지수가 2000년 초반에 미국 닷컴 버블 때보다 같거나 그것보다도 좀 더 상회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자신들은 주식 투자를 더 이상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PER, PBR, ROE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산업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이 적정 PER, 적정 PBR, 적정 ROE라는 게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의 PER과 PBR을 단순 비교해서 닷컴 버블 때보다 같거나 높으니까 곧 무너진다, 이것도 좀 어느 도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역시 긴 미래 in the long run에서 거시적으로 놓고 보면 이 결국 워런 버핏의 또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에 수렴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 박사가 나타나기 이전에는요, 이런 PER, PBR, ROE 이런 거 분석하지 않고 소문에 의해서 투자했습니다. 어디가 좋다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야말로 가치 투자는 이론적인 체계 없이 인기 투표 또는 미인대회 하듯이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 오르면 크게 오르고 또 떨어지면 크게 망하는 그런 시대에 이 벤자민 그레이엄 박사, 이분 유대인인데요. 이분은 원래 뉴욕 증시의 투자 전문 회사를 하면서 뉴욕에 있던 콜롬비아 대학의 겸임 교수로 나가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게 이제 선풍적인 인기, 과학적 투자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원래 워런 버핏이 콜롬비아 대학 학생으로 벤자민 그레이엄 박사의 강의를 듣다가 감동을 해서 이분 이제 졸업한 이후에 벤자민 그레이엄 박사를 찾아갑니다. 저 좀 직원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지금 세계 최대의 투자 전문 회사를 창업을 했지만 본인이 이렇다 할 회사에 취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졸업하고 그냥 벤자민 그레이엄 박사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벤자민 그레이엄 박사 그렇게 워런 버핏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취업을 허가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6개월 이상 회사 입구에 맨날 서서 절을 하고 경례하고 이런 형식으로 선생님 저 좀 봐주세요. 그 정성이 갸륵해서 데리고 같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함께 세계를 열었는데 그 이후로는 하나의 가치 투자 이론의 정석이 됐죠. 여기서 말하는 가치 투자라는 것은요. 자, 미래의 가치가 있는 회사, 우리가 흔히 세속적으로 말하는 정말 앞으로 잘 될 회사 이런 것을 선정해서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벤자민 그레이엄 박사와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가치 투자는요. 알맹이는 있는데 지금 주가가 낮은 회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PER이라든지 PBR 이 모든 것이 그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PER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을 그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높다면 주당 단기 순이익이 불변했을 경우에 일정했을 경우에 PER이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주가가 높으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 벤자민 그레이엄 박사나 또는 워런 버핏은 그런 주식 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의 주가가 굉장히 높다. 적어도 가치 투자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은 주식 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금융시장의 패턴이 가치 투자론대로 일정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요즘처럼 인공지능이라든지 AI, 돌풍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꺼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전쟁이라는 여러 변수들이 생겼을 때 가치 투자론의 대응적인 어떤 투자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달리는 말에 투자하라. 오르는 주식이 더 오른다. 그래서 지금 가치 PER, PBR 따지지 말고 오르는 주식을 더 사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시장 흐름파 투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 흐름파 투자에는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죠. 달리는 말이 더 오르고 오르는 주식이 더 오르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꺼질 수가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달리는 말에 투자라는 그런 시장 흐름파 투자와 또 워런 버핏과 벤자민 그레이엄의 이 PER, PBR, ROE를 기초로 한 가치 투자 이것을 좀 양립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워런 버핏이 창업한 버커셔 해스웨이의 주총 현장의 모습을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그레그 에이블이라는 후계자가 나와서 승계 작업을 원만하게 잘 진행을 했다. 그리고 그레그 에이블도 창업자인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론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공식 천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 그레그 에이블과 창업주 워런 버핏이 현재 590조 원이라는 금액을 만들어서 현찰로 보유하고 있다. 또 지난 1년간은 주식을 많이 팔았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을 590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현금성 자산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있느냐? 단기 국채 형태로 있습니다. 단기 국채, 지금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단기 국채는 바로바로 현금화될 수 있는 것이니까 현금을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라 이 얘기가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집에 금고에 돈을 넣어두라 이 얘기는 또 아니에요. 또 은행에 예금해두라 이 얘기도 아닙니다. 자, 양도성 증서라든지 단기국채 같은 이런 안전하면서도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이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 패닉이 올 수도 있다. 여기에 배팅하고 있다는 사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요거 중간중간 그 조짐이 생기면 우리 구독자님께 영상 찍어서 바로 올려드릴 거고요. 특히 이 지금 버크셔 해스웨이가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에 주가 하락 상황에서 다시 사들어갈 종목 그 리스트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입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입수가 되거나 아니면 그 힌트라도 얻게 된다면 그 내용 역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그때그때 동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공하세요.